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오늘도 말을 다듬고 계신가요?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들어가서 도와줄까 했는데 며느리가 먼저 말합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어머님은 쉬세요. 부드러운 말입니다. 공손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나는 압니다. 어머님 방식은 이제 필요 없어요. 서운합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손이 부르트도록 씻고 다듬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필요 없다고 합니다.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게 예의였어.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는 거였어. 하지만 입을 다뭅니다.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왜 우리는 계속 설명하려 할까요? 왜 이 나이가 되도록 해명하려 할까요? 해명이란 무엇일까요? 해명은 변명이 아닙니다. 변명은 잘못을 감추는 겁니다. 해명은 설명도 아닙니다. 설명은 사실을 전달하는 겁니다. 해명은 이겁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이걸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친구에게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인정받고 싶을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틀렸던 건 아닐까? 혹시 내 인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이 두려움이 우리를 해명하게 만듭니다. 며느리가 제사를 간소하게 하자고 할 때 우리가 서운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방식이 틀렸다는 건가? 이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전화를 안 할 때 우리가 섭섭한 이유도 간단합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건가? 이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뭔가 해야 되는데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주눅드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내 인생이 의미 없었던 건가? 이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명합니다. 아니야, 나는 틀리지 않았어. 우리 시대에는 이게 맞았어. 나는 나름대로 잘 살았어.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해명하면 할수록 더 초라해집니다. 왜일까요? 해명은 약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해명한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당신의 인정이 필요해요. 당신이 나를 옳다고 말해줘야 해요. 이게 바로 약함입니다. 며느리에게 해명할 때 나는 며느리보다 약한 사람이 됩니다. 아들에게 해명할 때 나는 아들보다 약한 사람이 됩니다. 친구에게 해명할 때 나는 친구보다 약한 사람이 됩니다. 해명은 나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해명과 다른 게 있습니다. 침묵입니다. 침묵은 해명의 반대가 아닙니다. 침묵은 참는 게 아닙니다. 침묵은 이겁니다. 나는 나 자신 앞에 떳떳해. 당신의 인정은 필요 없어. 이게 침묵입니다. 며느리가 어머님은 쉬세요라고 말할 때 해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 방식대로 해. 이게 침묵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압니다. 나는 평생 정성을 다했다는 것을, 며느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떳떳하다는 것을. 조선 후기 18년을 유배지에서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입니다. 선생은 억울했을 겁니다.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정조 임금을 섬기며 수원 화성을 설계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거중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돌아가시자 순식간에 역적이 되었습니다. 40살에 유배를 갔습니다. 억울했을 겁니다. 세상에 해명하고 싶었을 겁니다. 나는 역적이 아니라고. 나는 나라를 사랑했다고. 하지만 선생은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을 썼습니다.
다산초당이라는 작은 집에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글을 썼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침묵입니다. 해명하지 않는 침묵.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침묵. 선생은 목민심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첫 부분에 율기라는 편이 있습니다. 율기,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선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물은 목민을 잘하는 자는 반드시 인자해야 한다. 인자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청렴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검약해야 한다. 이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 자신 앞에 떳떳하면 된다는 것. 세상은 선생을 역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자기 자신 앞에 떳떳했습니다. 나는 나라를 사랑했다. 백성을 생각했다. 세상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선생은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게 바로 선생의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역적이 아니다라는 해명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았다는 증명이었습니다. 해명과 증명은 다릅니다. 해명은 말로 합니다. 증명은 삶으로 합니다. 해명은 과거를 정당화합니다. 증명은 현재를 보여줍니다. 해명은 약함을 드러냅니다. 증명은 강함을 보여줍니다. 정약용 선생은 해명하지 않고 증명했습니다. 18년 동안 500여 권의 책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에게 해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대를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증명하면 됩니다. 나는 평생 정성을 다해 살았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아들이 전화를 안 합니다. 예전에 손주를 돌봐줄 때는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부탁해. 나는 기뻤습니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보낸 뒤로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가끔 내가 전화를 걸면 바쁩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나중에 전화는 오지 않습니다. 서운합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엄마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아니? 이게 해명입니다. 나는 잘 키웠다고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니다. 말해도 아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들은 80년대를 모릅니다. 남편 월급 20만 원으로 집안을 꾸리던 그 시절을, 아이 분유값 아끼려고 밥을 굶던 그날들을. 아들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며칠 뒤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으니까요. 알아달라고, 고마워해달라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근황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요즘 주식 투자해. 나는 등산 모임 다녀. 나는 복지관에서 컴퓨터 배워. 모두들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요즘 뭐 해? 나는 그냥 집에서 지내. 친구가 웃으며 말합니다. 요즘 우리 나이에는 뭔가 해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해명했을 겁니다. 나는 평생 뭔가를 했다고. 삼남매를 키웠다고. 시부모님을 모셨다고. 하지만 이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있어. 친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인정해 줍니다. 해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관계가 편해집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편해집니다. 내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니까 며느리도 나를 존중합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편해집니다. 고마워하라고 강요하지 않으니까 아들이 오히려 먼저 챙깁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편해집니다. 내 인생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니까 친구도 편하게 대합니다. 해명하지 않으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둘째, 마음이 가볍습니다. 며느리가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으니까요. 아들이 전화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사랑했으니까요. 친구가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대로 살았으니까요. 남의 인정이 필요 없으니까 마음이 가볍습니다. 셋째, 당당해집니다. 해명하지 않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해명하지 않는다는 건 이런 뜻이니까요. 나는 나 자신 앞에 떳떳해. 당신의 인정은 필요 없어. 이게 당당함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편지가 번화가에 떨어져 나의 원수가 펴보더라도 내가 죄를 얻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써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원수가 보든 누가 보든 나는 나 자신 앞에 떳떳한가.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것. 며느리가 보든 아들이 보든 친구가 보든 나는 나 자신 앞에 떳떳한가.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며느리가 내 방식을 필요 없다고 해도 나는 나 자신 앞에 떳떳합니다. 나는 평생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안 해도 나는 나 자신 앞에 떳떳합니다. 나는 평생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친구가 내 인생을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나 자신 앞에 떳떳합니다. 나는 평생 내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해명하지 않는 삶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간단합니다. 첫째, 입을 다뭅니다. 설명하고 싶을 때 참습니다. 며느리가 뭐라 해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뭐라 해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뭐라 해도 해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을 다뭅니다. 둘째,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나 자신 앞에 떳떳한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며느리의 인정이 아니라 나 자신의 떳떳함. 아들의 고마움이 아니라 나 자신의 떳떳함. 친구의 이해가 아니라 나 자신의 떳떳함.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떳떳한가? 셋째, 조용히 자기 길을 갑니다. 정약용 선생처럼 세상이 뭐라 하든 자기 일을 합니다. 며느리가 뭐라 하든 내 방식대로 삽니다. 아들이 뭐라 하든 내 삶을 삽니다. 친구가 뭐라 하든 내 길을 갑니다. 조용히 묵묵히. 정약용 선생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로 돌리고 남을 책하는 일이 적으면 된다. 이 말을 곱씹어 봅니다.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건 며느리의 책임입니다. 아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건 아들의 책임입니다.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건 친구의 책임입니다. 나는 그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건 온전히 내 책임입니다. 나는 나를 존중하기로 선택합니다. 다음 명절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또 말합니다. 어머님은 쉬세요. 이번에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하지 않으니까요. 며느리는 며느리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나는 내 방식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나는 평생 정성을 다해 살았다는 것을. 며느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나 자신 앞에 떳떳합니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전 같으면 서운한 마음에 쌀쌀하게 대답했을 겁니다. 이제야 전화하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응, 잘 지내. 너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해명하지 않으니까 편합니다.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목소리가 편해졌어요. 나는 웃습니다. 정말로 편해졌습니다.
다음 동창회 때 친구가 또 묻습니다. 자네, 요즘은 뭐해?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내 삶을 살고 있어. 친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게 제일 좋지. 해명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인정해 줍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나이 60이었습니다. 돌아온 뒤에도 선생은 계속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75살이 되던 해 혼인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날 아침 선생은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이제 100년 언약 다하는 날도 멀지 않았으니 서로 도와 함께 가세. 담담합니다. 평온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무엇을 해명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선생이 돌아가신 지 2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무도 선생을 역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부릅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하지만 선생은 200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자기 자신 앞에 떳떳했습니다. 세상의 인정과 상관없이. 생각해보면 해명이란 참 이상한 겁니다. 해명하면 할수록 더 초라해집니다. 왜냐하면 해명한다는 건 상대방의 기준에 맞추려는 것이니까요. 며느리의 기준에, 아들의 기준에, 친구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기준, 우리 형편의 기준, 우리 선택의 기준. 그 기준 앞에서 우리는 떳떳합니다. 해명할 나이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냥 조용히, 당당하게 우리 방식대로 살면 됩니다. 며느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들에게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구들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앞에 떳떳하면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평생 어떻게 살았는가? 누군가에게 설명하려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돌아보세요. 제사 음식을 만들 때 정성을 다했던 그 순간들, 아이를 키우느라 잠 못 이루던 그 밤들, 부모를 모시며 헌신했던 그 시간들, 하나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 자신 앞에 떳떳한가?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 앞에 떳떳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평가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 앞에 떳떳함이라는 것. 해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그냥 묵묵히 자기 길을 가면 된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명할 나이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냥 우리 방식대로 조용히 당당하게 살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혼자서 정리하기 힘든 마음들을 이 채널을 통해 조금씩 풀어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조용히 걸어가고 싶습니다.